그 뒤에 외부 자료 안 쓸게 있죠? 자, 이렇게인데 지금 일단 여러분이 순서는 얘는 반드시 푸셔야 돼요. 반드시. 지금 다 못 푸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주는 건데 일단 숙제는 얘를 다 푸는 게 숙제예요. 10.4. 내가 보니까 뭐 가정학습을 쓰고 학교도 자습을 하고 하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모의고사 거의 뭐 4개, 5개 풀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개개인별로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요 숙제를 다 하게 되면 90, 70, 거의 한 160문제 정도 되거든요. 요 정도 제가 봤을 때는 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자 얘는 반드시 푸시고 자 만약에 얘를 다 못 풀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이제 교재 중간에 목차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표시해 줬어요. 빨간색으로 찍어놨거든요. 독서 4개, 문항 4개. 딱 시간이 없으면 이 찍어준 거라도 풀어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교재는 요거 10.4 교재 풀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1월. 자, 뭐 여러분은 그대로 지금 이 시간에 오시면 되고, 지금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 지금 뭐, 그 11월 3주차가 시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2주차까지 수업하고, 아마 14일, 핸드폰 놓고 왔네? 그 정도에 여러분이 종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주 더 수업하고, 종강하고 여러분 시험을 본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11월에는 11월 1일부터 기준이에요. 11월 1일부터 기준이면 첫째 주, 둘째 주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목, 금, 토, 일이 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 다음 주 목요일날 수능인데 이 일요일날 그대로 여러분이 8시 35분까지 8시 35분에 입시를 해야 여러분이 40분에 시험을 오늘처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내가 뭐를 할 거냐면 이때도 오전에 모의고사를 깔 거거든요. 지금 내가 보니까 이 11월 첫째 주 요때 수요일 날이 여러분 그 수험생 연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거의 학교가 온라인으로 하거나 애들이 가정학습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건 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좀 더 시험을 아침에 와서 보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도 싫지. 아침에 나오는데. 왜냐면 니네는 보고 가면 되지만 나는 밤에 적어도 10시, 11시까지 있어야 되니까 좋진 않아. 그리고 실제로 작년까지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너무 힘들어서. 근데 어쨌든 올해는 내가 보면서 조금 시험 연습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문제를 지금 못 풀어오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약간 반강제적으로 조금 더 보면 어떨까 싶어서 목금의 모의고사를 더 볼 거예요. 자, 그러면 몇 시에 오냐면 똑같아요. 8시 35분에 입시를 해서 여러분이 10시까지 시험을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 온라인 체크하는 게 9시 50분? 성훈아? 네? 그 9시부터 9시 50분이죠.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딱 시간을 맞춰서 8시 40분에 보고 싶은데 만약에 이제 그거 시간 때문에 조금 그렇다 그러면 8시 반으로 조절할 생각은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여러분이 시험을 보다가 중간에 로그인을 하든 좀 그런가? 아무 생각이 없니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니? 그럼 이제 시간은 내가 생각해 볼 건데 어차피 이건 11월이니까 그래서 아침에 와서 모의고사를 한 번씩 보면 어떨까? 어쨌든 주말은 여러분 이제 같이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에 공통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갈 사람은 가고 남아서 잠깐 질문할 사람 질문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평일은 와서 모의고사를 보면 자 여러 가지 케이스예요. 아침에 와서 국어를 보고 내가 영어나 수학이나 뭐 탐구 과목을 줄 테니까 실제 수능처럼 네, 오후 5시, 6시까지 뭐 다 보고 가셔도 되고 근데 내가 이걸 한번 옛날에 했었는데 딱 한 명 했어요. 그때는 심지어 반이 3반이었는데도 그 3반 중에 왜냐면 다른 학원 다니니까 예, 한 명이 신청해서 제가 한 명이 하면 안 하겠다. 한 명 때문에 나오기는 내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안 했었는데 올해는 일단 내가 신청자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만 보고 가셔도 되고 선택 여러 가지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국어를 보고 이때는 수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을 보고 각자 질문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여러분이 시험 보고 나면 각자 오답할 시간을 제가 주고 로테이션으로 질문을 받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럴 수 있지. 선생님, 저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시험만 보고 갈 거예요. 그럼 시험만 보고 가시고 클리닉 시간에 질문하셔도 되고. 오케이? 뭐 집이 먼 사람들은 그냥 온 김에 와서 질의응답도 하고 클리닉을 해도 되겠죠. 요거는 내가 신청자를 보고 결정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건지. 왜냐면 분명 국어만 보는 애들이 있고 토익반도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 저는 뭐 수학을 보고 싶어요. 영어를 보고 싶어요. 이런 애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시험을 보는 애들은 그 시간에 맞춰서 연달아 시험을 보고 그리고 나서 끝나서 국어 오답을 하시면 되잖아요. 이러면 약간 분산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는 제가 요번 주 주중에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까지 신청을 받아야 여러분 금요일날 결정 짓고 토요일날 완결을 짓겠죠? 주말에. 그러니까 목요일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웬만하면 몰리지 않게 좀 분산을 할 건데 만약에 나는 목금 둘 다 괜찮아요 하는 사람들은 뭐 괜찮아요 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적은 시간대로 배치를 해드릴게요. 그냥 본인이 저는 애들이 없는 시간에 없는 요일로 할게요 이러면 배치하기가 나빠요. 그래서 일단 선택은 하셔야 돼요. 요일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요일을 선택을 하시고 들어가는 거고 원래는 수, 목으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이 연수에 있어서 이날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일을 바꾸면 헷갈릴까봐 그냥 맞춘 거예요. 별다른 의미는 없어요. 요일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거죠. 적어도 목금 중에 내가 일요일날 수업을 들어. 그러면 적어도 목금 중에 하루는 나와서 봤으면 좋겠고 선생님 저는 2번 보고 싶은데요. 나는 목요일도 보고 싶고 금요일도 보고 싶고 일요일도 보고 싶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횟수는 일단 당연히 일요일날 보는 건 무조건 보시는 거고 그리고 웬만하면 나는 왔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는. 난 더 많이 보고 싶다. 그럼 뭐 내보놓으셔도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미리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신청을 할 때 예를 들어 어차피 일요일날은 그 시간에 올 거니까 그러면 저는 목요일, 일요일 올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럼 목요일날 나는 국어만 보겠다. 그럼 국어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차피 일요일날은 전 과목을 볼 수가 없어요. 강의실 문제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날은 나는 국어만 보겠다. 또는 다른 과목도 볼 거야. 그럼 국영수 이렇게 해주든지 국영수, 탐구 이렇게 하든지 여러분이 그리고 몇 번을 올지를 얘기를 해줘야 제가 시험지를 배분을 하거든요. 만약에 자 일단 시험지는 토, 일이 같고 목, 금이 같을 건데 만약에 선생님 저는 목, 금, 일을 올게요 라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이날 시험지를 2개 준비하겠죠. 2종류.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결정을 해주시고 웬만하면 바꾸지 않는 거. 그러니까 온다고 했다가 안 온다. 죽여버릴 거야. 나 아침에 나왔는데 없어.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어요. 나는 왔는데 학생이 없어. 이런 경우가 있어. 그럼 오후는 내가 어차피 출근했으니까 아이 그래. 네 인생이지 뭐. 이런데 아침에는 나도 너무 힘들고 막 이렇게 오는데 어떤 날은 택시 타고 어떤 날은 유나쌤한테 선생님 출근 중이에요. 저도 좀 이렇게 해서 택시 안 잡히면 그렇게 오는데 안 와 있으면 진짜 뭐 그렇다고 니네를 막 시험에 떨어져라 이렇게 저주하는 거 그런 선생님도 있다던데 애들이 숙제 안 하면 니네 뭐 대학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좀 어쨌든 서로 마음이 불편하잖아. 그냥 이런 거지. 남자친구 못생길 거야. 여자친구 못생길 거야. 요 정도. 자, 그리고 만에 하나 이 4일을 내가 아침에 나오면 내가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건강적인 이유예요. 너무 피곤해서. 이제 가끔 애들이 아니 선생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무리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안 하면 니네도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안 하고 니네만 하면 가장 이상적인데 내가 안 하면 여러분도 같이 약간 쉴까 뭐 이렇게 돼서 그냥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 무리를 해서 목금을 나오고 만약에 내가 못 나온다 그럼 유난쌤이 대신 나오든 아니면 제가 시험지 깔아놓고 비밀번호 알려주면 여러분이 보고 있으면 제가 중간에 나오면 되잖아요. 어떻게든 어쨌든 보는 방향으로 할 거다.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겠지만 조금 제가 올해는 보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시험 보는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긴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험 볼 때 오늘은 그렇지 않았는데 뭐 조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독서실에서 혼자 푸는 거랑 여기 와서 푸는 거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푼다는 게 뭐냐면 약간 산만하고 다른 사람이 약간 신경 쓰이고 약간 뭔가 편안하지 않은 불편함. 그렇잖아요. 집에서처럼 편안하게 풀 수는 없으니까 태도 자체나 옷차림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이 조금 학교에서든 집에서든 뭐 학원에서든 어쨌든 조금 불편한 상황에서 시험 보는 연습을 하고자 하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아침에
그래서 웬만하시면 선택해서 아침에 목금 중에 하루는 나왔으면 좋겠고, 까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신청해 주시면 제가 알아서 분배를 할게요. 까지 괜찮으시죠? 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나는 다른 학원이 있다든가, 학교 출결이 부담스럽다라든가, 뭐 이런 게 있으시면, 클리닉 하던 시간에 와서 시험 봐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왕이면 같이 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려고 오전으로 시험 보는 현장이랑 똑같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와서 볼 거면 웬만하면 이 시간에 보시고, 안 된다. 그러면 클리닉 시간에 보시는 것도 허용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웬만하면 좀 더 보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아요? 지금 토요일반도 애들이 합의가 되면 8시 35분을 바꿀 거거든요. 11월은 지금 실기가 있고 미술이나 뭐 체육이나 이런 애들 그런 뭐 실기 이런 학원들이 있어서 11월에는 토요일반도 바꿀 거예요. 내가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수업이 있어서 유난쌤이 다른 반을 중3을 반반 들어가 주면 2시간 들어가는 거지. 원래 반반이었는데 2시간 들어가 주면 내가 12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토요일반도 애들이랑 물어보고 옮길 수 있으면 다 이왕이면 아침에 계속해서 보는 분위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난 4번 보고 싶다 그러면 어차피 막판이니까 이 중간에 조금 불편해도 2자리 놓고 그러면 뭐 4번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웬만하면 이제 그렇게는 안 하려고는 하는데 만약에 이제 그렇게 많이 보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네. 말했지만 의무는 아니에요. 이거를 하는 거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이걸 더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니까 나는 더 힘들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2개를 보는 게 나는 부담스럽다 그러면 안 보셔도 돼요. 그래서 말했지만 내가 아까 신청자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걸 보는 거야. 분명 이거를 다 하진 않아. 내가 예전에도 전과목 봐줄게 했는데 3반이었어. 반이 3반이었고 그때는 6도 아니고 애들이 8에서 10명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 30명 가운데 애들이 신청한 애가 1명이었다니까. 근데 그게 뭐냐면 애들도 부담스러운 거. 내가 어차피 다른 학원을 가는데 아침에 나와서 다른 과목을 이렇게 전 과목 보는 게 국어는 보겠지만 전 과목은 딱히 이런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사실 나도 부담스럽지. 그래서 이제 그때 안 할까 하다가 열일에 또 불타서 할까 이랬었는데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이제 안 했다가 올해 그냥 갑자기 다시 해볼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였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열심히 하는 잘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꾸 안 하시는 분 숙제 안 하는 사람 또는 시험에 약간 긴장 있는 사람 이제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 얘는 해야 되는데 안 한다 이런 애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 거고 수인이는 뭐 만약에 이렇게 하면 오던 시간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우리 지금 2반 애들이 아마 다 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했지만 아침에 시험 보면 클리닉도 가능하다는 이어서 클리닉도 가능한 이유가 애들이 분산되고 어차피 다 하진 않을 테니까. 그거까지. 혹시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이건 선택이에요. 뒤에 이어서 클리닉을 하시든 아까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다른 과목을 지금 보겠다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반은 보겠다는 애들이 있었어요. 다른 과목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이어서 클리닉을 하셔도 되고요. 어차피 이날 말했지만 시험만 보고 가고 원래 클리닉 오던 시간 해도 되고 그냥 이어서 클리닉을 해도 돼요. 그래서 신청자를 받는 거야. 분산시키려고. 이게 되셨죠? 클리닉은 저 다시 얘기했지만 내가 목금 일을 오는데 예를 들어 목 일을 오는데 또 오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 집에 먼 사람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은 모의고사 볼 때 이어서 클리닉을 하셔도 되고 나는 와서 더 하고 싶어요. 그러면 원래 하던 요일에 와서 해도 되고 이거는 선택. 아셨죠? 네. 자, 그거까지. 혹시 또 질문 없으시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논술하는 사람들은 연우 논술하고 지금 민서 논술하잖아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논술 시간이 수요일이잖아, 그치? 근데 술 아침에 하고 논술하고 이것도 힘들 것 같기도 하고 하는 날 하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자, 괜찮으시면 이제 볼게요.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의무는 아니에요. 오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의무는 아니에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모의고사의 특징은 이거예요. 지금 몇 회를 볼까? 5회를 볼까? 6회를 볼까 하다가 일단 등급 컷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요. 지문이 어렵진 않다는 뜻이에요. 자, 지문이 어렵지는 않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느낌이겠죠. 어떤 거냐면, 너 나는 맞은 것 같은데? 괜찮은데? 막상 채점해보니까 틀린 수 있거든요. 이 시험에서는 지금 문학 변별력 없고요. 화작, 엄매 변별력 없어요. 독서가 변별력인데, 지문이 어려워서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택지에서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별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같이 해보려고 하고요. 일단은 1, 2, 3번은 맞아야 된다. 틀린 사람 반성하자. 하고 짧게 얘기할게요. 자, 얘를 보세요. 기존에 여러분이 봤던 거랑 조금 내용이 달라서 얘는 보고 가는 건데 이 내용들이 여러분 지금 앞에 1, 2, 3번 나와 있는 이 독서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들은 다 1, 2학년 여러분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지금 책을 어떻게 읽는가에 대한 얘기인데 얘네 둘 다 뭐냐면 과제를 하려고 책을 읽었어. 자, 읽었어. 자, 근데 그럼 여러분이 문제 대충 보고 좀 얘를 볼 거 아니에요? 자, 과제를 하려고 읽었는데 얘를 보니까 내가 전에 눈여겨봤던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에 읽고 싶었던 책을 과제랑 연결이 되니까 읽어야겠네. 근데 얘가 뭐라고 했어? 조금 읽은 다음에 생각하고 조금 읽은 다음에 지금 생각하면서 읽잖아요? 굉장히 바람직한 읽기죠. 지금 내가 조금 읽었는데 이거 애들이 별로 지루해할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가야겠어. 자, 얘는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읽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이 내용은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참 또 읽었어.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내가 전에 시나리오를 써본 적이 있는데 뭐예요, 이거는? 나의 경험이죠. 여러분이 약간 이거 약간 화작스러운데 이런 느낌이 들 거예요. 자, 경험 나오고. 자, 그리고 나서 뭐야? 내가 이거를 왜 읽어, 지금? 발표 과제 때문에 읽는 거잖아요. 내가 발표할 때 필요할 것 같은데, 기록해야겠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해야지. 여러분이 봤을 때 얘 읽기 방법이 좋은 것 같아, 나쁜 것 같아? 좋은 거예요. 바람직한 읽기예요. 왜냐면 얘는 목적이 있잖아. 내가 발표 과제를 하기 위한 거니까 필요한 거 위주로 읽어주시면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할 필요는 없는 거지. 굉장히 얘가 바람직하네요.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봐. 지금 2명의 학생이 나왔어. 기존에 우리가 이제 독서의 사고 과정할 때는 보통 그냥 하나의 글이 나왔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약간 화작스럽게 학생인 학생이 얘 읽기에 나왔는데 얘가 바람직하면 사실은 얘도 바람직할 수도 있겠지만 바람직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그래야 뭔가 문제를 만들 때 낼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자, 그럼 얘를 책을 읽었어. 자, 얘도 과제 때문에 읽었어. 똑같네. 자, 이런 게 과제였지. 자, 얼마 전에 내가 이러이러한 방송을 본 적이 있어. 자, 얘도 경험을 넣었어요. 얘도 경험이네.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서점에 가서 책을 골랐어. 근데 어떻게 골랐어? 자, 여러분 책을 고를 때 원래 가장 바람직한 책 고르기가 뭐죠? 이게 되게 내신스러운 얘기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책을 고를 때 얘는 지금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발표할 거랑 연관이 있어야 돼. 근데 제목만 보고 판단하는 거는 위험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되죠? 적어도 그래 목차를 보거나 아니면 훑어봐야 돼요. 서문을 보든 아니면 전체적인 대략적인 걸 훑어보든 그리고 선택해야 되는데 이미 얘는 잘못된 선택이었어. 근데 운이 좋을 수도 있겠지. 근데 자 그다음 보세요. 자 나는 차근차근 읽자. 아까 걔랑 다르잖아. 다르니까 체크. 차근차근 읽자. 자 그리고는 이렇게 시작을 하네. 그런데 이러이런 내용들이 있네. 끝까지 읽어보니까 이를 일식의 부정적인 면을 알리는 거네.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달라서 과제를 할 수가 없어요. 에이그, 그니까 왜 제목 보고 골랐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는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올바른 지금 책을 선택했고 그리고 올바르게 읽은 얘는 지금 잘못되게 선택을 했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얘가 그럼 이쯤에서 이미 훑어봤어야 되는데 정독을 해버렸잖아요. 시간만 버린 거죠, 지금. 자, 그럼 그랬을 때 여러분 1번은 내가 봤을 때 문제되지 않고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세요. 자, 이제 이게 2번 문제가 어렵지는 않은데 놓쳐버리면 답이 없어. 자, 자신의 경험은 둘 다 있었잖아요. 근데 얘가 왜 틀리죠? 그렇지. 지금 학생 1은 읽는 중이지만 학생 2는 읽기 전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얘는 되는데 얘가 안 되죠. 왜? 얘는 읽기 전의 경험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애들은 어디에서 함정을 만들까가 보여.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사실은 놓쳐버릴 수 있거든. 왜냐면 단어 하나, 말하자면 단어 하나 지금 틀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얘네들이 공통점이 있다면 차이점도 같이 주목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경험이 나왔어. 답이 없네? 근데 얘는 지금 읽으면서 경험했고 얘는 읽기 전에 경험을 했고 이게 사실 보이셔야 되는데 안 보이는 친구들은 사실 이런 문제들 좀 더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답을 하는 거는 실전에서는 여러분이 오답하는 그 정도까지 해가면서 문제를 풀 필요가 없잖아. 그쵸? 근데 여러분이 평상시에 오답하는 연습을 해야 아 여기에서 함정을 만드는구나 이런 걸 잘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지금 예를 들어 일주일에 문제를 풀 거면 내가 봤을 때 기출 하나 나머지 사설 이게 가장 바람직해요. 실제로 지금 문제를 푸는 그 방법은. 자 일단 여기고 2번에서 혹시 궁금한 거? 민서? 괜찮아? 나머지는 굳이 지금 요 정도 읽어드려서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3번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지금 한 얘기죠. 2번이잖아요. 미리 이렇게 했었어야지. 잘못 골랐잖아. 라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죠. 충고하기. 내가 봤을 때 2번의 1, 2, 3은 그냥 화작 같았다. 라는 게 내 생각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하나를 볼 때랑 이렇게 지금 두 명의 학생의 어떤 지금 사례로 나올 때는 조금 이렇게 비교하고 공통점 차이점에 대한 거. 기존에는 여러분이 핵심을 찾는 게 포커스였죠. 핵심을 찾아서 그 핵심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적용하는 거였다면 지금 이렇게 학생으로 나왔을 때는 이 두 학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좀 파악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지문이 완전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니어서 제가 설명하진 않고 조금 여러분이 구별해서 볼만한 걸 얘기를 할 거고요. 지금 3쪽 문제에서 보통 애들이 6번, 7번, 8번을 랜덤으로 틀렸어요. 그래서 얘네들 위주로 해줄 거고요. 내가 봤을 때는 6번은 맞았어야 되고요. 의외로 6번, 7번, 8번이 오답이 좀 높아요. 7번은 내 생각엔 발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발상을 못하시면 답이 없다고 보일 거고 8번은 중요한 거, 이 보기 안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게 뭘 말하는 건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일단 저는 좀 바로 가볼 건데 잠깐 보세요. 자, 정독하지 않고 좀 구별해서 읽을 건데 자, 여러분이 1문단을 봤어. 1문단에서 뭘 얘기하죠? 조금 크게 띄워드릴게요. 네. 1문단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네. 중요성? 또 다른 사람. 복원? 1문단만. 구분. 또요. 분류. 맞아요. 세 가지 분류. 뭘 세 가지로 분류했어? 그치. 개인정보. 자, 그럼 일단 보세요. 여러분 첫 번째 일단 빅데이터 얘기하고 있죠.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얘기하고 있어. 여기가 5번 선택지에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이 나와 있는 부분들은 체크해 주셔야 돼요. 빅데이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자, 그 다음. 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자, 개인정보는 하고 나와 있죠? 자, 세 가지로 구분됐어. 지금 보통 이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잖아요. 이 1문단에서. 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자, 근데 이 개인정보가 첫 번째 뭐야? 식별, 직접 식별 정보가 있고. 자, 여러분 보세요. 얘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약간 우선 스킵해서 읽어주시면 돼요. 왜냐면 이게 단락으로 나눠서 나올 수도 있고 한 단락 안에서 모두 소화가 될 수 있어요. 단락, 세 단락으로 나누면 진짜 완전 중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한 단락 안에서 요런 거야 라고 여러분 이야기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여러분 얘네들 이렇게 분류해주고 설명해줬어. 물론 한 단락 안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내겠어 안 내겠어? 일단 내죠. 글의 일치든 아니면 적용이든 낼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뭐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자, 직접은 얘를 통해서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주민등록번호 하면 그 개인의 고유한 거잖아요. 구별할 수 있어. 이제 이런 것처럼. 또는 얼굴. 자, 물론 뭐지? 성형을 하면 비슷해질 수 있겠지만 완전 똑같은 건 아니니까. 자, 간접 식별 정보라는 건 얘 자체로는 알 수 없지만 다른 애랑 결합을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명 정보라는 거는 일부를 삭제하는 거야. 식별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걸로 대체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지. 김땡땡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주민등록 번호가 있으면 뒤를 그냥 XXX 이렇게 한다든가.
자, 요런 것들이 이제 가명 처리가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해요? 어떤 특별한 작업 없이는, 추가 정보에 대한 작업 없이는 개인을 알아볼 수가 없다는 거고, 그리고 추가 정보가 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얘가 뭔가 기본적인 것 같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처리가 뭔가에 대한 지금 개념이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보세요. 법 얘기 나오죠. 그쵸? 여러분 읽으면서 얘는 조금 천천히 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어야 돼요. 자, 왜냐면 얘는 좀 읽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자, 여기도 지금 계속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체크해 주시고. 자,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법률에 자,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 또는 자, 계속 여러분 O 아래 경우잖아요. 이런 조건이거나 이런 조건일 때 또는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때 자, 요런 조건이 있어. 자,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어. 자, 그래서 그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자, 일단 목적이네. 그 수집범위의 목적 범위에서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생성, 이용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럼 보세요.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 나온 거죠. 괜찮아요? 아주 당연한 얘기야. 통일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그 법적인 규정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어떤 법적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서 불가피할 때라는 지금 세 가지 조건에서는 이용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 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개정된 법이 다시 나오죠. 다만, 여러분 보세요. 다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예외적인 사례들인 거잖아요. 얘네들은 거의 무조건 나와요. 얘네들은 잘 읽으셔야 돼요. 자, 본래 취지대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의 이용을 규제하면서도 그치? 법적으로 규제하면서도 자, 어떤 때 학문 연구와 산업 발전을 위해 적절한 수준의 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명시하고 있다. 아, 누가? 얘가 그렇구나. 자, 그리고 나서 뭐예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서는 자,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자, 보세요. 아까는 분명히 동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쵸? 이런 경우는 동의가 없어도 어떻게 한다? 가면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 이 다만 부분이 지금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기존의 법령과 뭐가 달라졌는가? 요거.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분명히 주체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안 해도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럼 이런 거는 뭐냐? 지금 이 단락은 굉장히 얘랑 비교해서 내기가 쉽습니다. 잘 보셔야 된다라고 여러분이 읽으실 때 느끼셨어야 돼요. 얘네들은 그냥 이런 거구나 하고 구별하고 그냥 가볍게 넘어간다면 얘는 지금 여러분이 잘 구분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도 그냥 쭉 읽어주시면 되는데 자, 민감 정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다음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라고 나와있죠. 앞에는 계속 뭐가 나왔었어? 그냥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여기에서는 대통령령으로 나왔으니까 얘는 체크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럼 이런 민간 정보에서는 원칙이 나왔다는 건 예외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원칙적으로는 처리가 금지됐어. 말하자면 보세요. 다만 또 나왔죠. 아, 여기 또 내겠네. 자,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의 추가 동의를 받았거나 그래, 원래는 안 되는데 추가 동의를 받았어. 그래, 본인이 괜찮다는데 뭐. 그 다음, 법령에서 그런 민간 정보의 처리를 허용하는 사항에서는 예외가 된다. 뭐 당연하죠. 본인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법적으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외가 되겠죠. 원래는 안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거는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번 잠깐 보세요. 자, 6번 틀린 사람들 혹은 맞은 사람들. 자, 대답을 잘 해주시면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보시면 1번 보세요. 1번. 자, 1번이 지금 답이 아니거든? 근데 얼핏 보면 1번이 맞는 말 같아. 근데 왜 틀렸죠? 맞는 거 아니야? 그치. 대통령령이 아니라 뭐죠? 그치. 개인정보보호법이요. 자, 이건 다 맞아요. 우리가 추가정보 사용해서 보관할 수 있는 정보 임무로 개인의 실 방해에 의해서 어쩌고 써 있는데 우리가 아까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는 거는 지금 민감정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였고요. 그 외에는 뭐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이야기니까 얘는 지워집니다. 자, 2번은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직접식별, 간접식별 이제 그쪽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얘는요? 뭐가 틀렸죠? 자, 직접식별 정보나 간접식별 정보에서 자, 일부가 삭제되거나 대체된 정보이다. 뭐가? 가명 정보가. 이 말은 맞아요, 틀려요? 얘는 맞아요. 여기까지 맞아. 근데 얘를 식별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식별할 수 있죠? 그렇지. 여러분이 일문단 끝에 있었잖아요. 추가 정보를 통해서는 원래 정보로 복원할 수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틀린 거예요. 복원을 식별할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추가 정보가 있으면. 얘는 아까 개인정보보호법. 자, 지금 어떤 느낌? 약간 노가다 느낌이죠? 여러분이 이렇게 정보 확인들은 노가다고 약간 좀 꼼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보다 적절하지 않은 거는 그냥 뚜렷한 것만 찾으면 되거든? 근데 적절한 걸 고를 때는 하나만 맞고 나머지가 틀리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좀 이런 판단을 잘 못해 하는 애들은 찝찝한 거 일단 넘어가요. 그래서 끝까지 일단 읽어. 근데 끝까지 읽었는데 다 찝찝해. 그럼 어떡해? 못 푸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모르겠는데 해도 예를 들어 얘는 정말 맞을 수밖에 없는데 라는 게 있으면 체크하고 가시면 되잖아요. 자 3번 볼게요. 자, 건강에 대한 아까 요 얘기 있었죠? 건강에 대한 얘기 어디 있었어? 맨 마지막 단락에 있었잖아요. 사상이나 신념, 건강 등에 관한 정보 등. 자, 그게 민감 정보잖아요. 자, 그러면 3번 맞아요, 틀려요? 여기까진 맞아요. 여기까진 맞아요. 맞잖아. 마지막 단락 건강, 민감 정보 맞아요. 그럼 이 끝부분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왜 틀리죠? 어떤 경우요? 맞아요. 어떤 경우가 있죠? 네. 그러니까 법령도 되긴 하죠.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거 또는 그 별도의 추가 동의가 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많이 틀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법령 처리를 허용했고 여기 보시면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맞아. 근데 얘만 되는 게 아니라 뭐도 된다? 개인이 별도로 추가 동의했을 때 추가 동의도 가능하니까 얘만 된다는 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오답을 지워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오답을 만드는구나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게 여러분 기출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오답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 보는 게 가장 여러분 효과적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 4번은요? 얘도 틀렸네요. 자, 일단 봐봐. 개인 특정을 알아볼 수 없는 개인정보이므로 여러분 딱 이 부분 찾으면 되겠죠.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기 전이야. 그러면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여러분 안 되죠. 동의가 어떻게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네, 전이나 후나 둘 다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예외적인 사례에만 동의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없이가 틀린 거죠. 자, 그 다음 뭐 답은 5번인데 이거 보세요. 이거 거의 그대로 똑같이 써있죠. 이거 보세요. 2020년 이 부분 찾아보시면 그 이용 방법이 보다 구체화적으로 명시됐다. 그대로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뭔가 여러분이 추리할 수 있게 하는 정보가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지금 구체화해서 명시하고 있다. 그냥 거의 그대로 써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말이 조금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근데 이것도 거의 비슷하게 써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개인정보 처리자가 법에서 정한 목적에 한하여 자유로이 수집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디 갔어? 여기죠? 자, 구체화해서 명시하고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디 갔죠? 여기 앞에 있었는데 여기 있다. 그 수집의 목적 범위에 의해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간중간 단어만 지금 생략한 거고 크게 내용이 틀리지 않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6번에 5번까지 괜찮나요? 약간 노가다다 그냥 찾으시면 되고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 내용이 어렵지 않아서 그냥 쭉 읽고 간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냥 쭉 읽고
어쩔 수 없어. 괜찮아. 아이고. 예전에 가장 최악이었을 때가 정말 수업을 했는데 1시간 반 동안 했는데 알고 보니 계속 꺼져 있었고, 보통은 유나쌤이 중간에 얘기해 주시는데 그때는 유나쌤도 수업 중이셔갖고, 그거에 비하면 요 정도는 뭐. 자, 계속 다시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이런 거예요. 읽을 때 항상 말하지만 지문이 여러분이 오히려 짧으면 다 정독을 좀 해야겠지만, 길 때 이야기를 이렇게 분류해줄 때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단락 안에 있는가 여러 단락에 걸쳐져 있는가, 그리고 얘네가 지금 비교하는 거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얘에서 전부 다 어차피 기억할 수는 없어. 그럼 가장 여기에서 중요하게 어떤 걸 말하고 싶은가를 보세요. 그러면 여러 화소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그 밝기의 평균값이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뭐 지금 사람 얼굴이야. 그럼 사람 얼굴이 각각의 지금 얼굴에 지금 이 화소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만약에 완전히 파랑색이고 약간 파랑색이고 뭐 완전 파랑색 이런 애들이 있으면 그 중간값을 얘네 싹 바꿔버리는 거죠. 약간 뭉개져서 보이겠죠. 그러니까 약간 뭉개져서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평균값으로 얘를 바꿔버리는 거여서 약간 뭉개져 버리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을 보시면 이런 거 잘 보세요. 화소의 개수는 그대로야. 자, 여러분이 이걸 보실 때, 읽으셨을 때 이걸 체크하셨어야 되죠. 수치에 관한 거잖아요. 얘는 그대로인데 해상도가 낮아지는 것과 유사한 효과가 나타난다. 뭐 식별이 안 되겠지. 자, 넘어가시면 단점이 있잖아요. 자, 근데 뭐야? 복원될 수 있어. 자, 어떻게 하는가? 장점, 단점 체크하셔야겠죠. 자, 이미지 암호화는 뭐예요? 말 그대로죠? 암호화 처리하는 거죠. 자, 얘도 지금 보시면 얘는 일단 어떻게 하면 돼요? 화소들을 아까랑 똑같아요. 화소를 이용하죠. 근데 다른 점이 뭐야? 얘는 짝을 지어서 바꾸는 거죠. 이걸 체크하셨어야 돼요. 아, 둘 다 화소를 이용하는 건 똑같은데 아까 걔는 평균값이라면 얘는 그냥 바꿔치기구나. 짝을 지어서. 자, 그리고 어떤 암호화를 시키는 건데 얘의 문제는 뭐야? 그치, 암호를 푸는 그 키를 알게 되면 네네, 네, 갔다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의 공통점을 묶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모두 유용성이 떨어져. 아, 얘네들은 유용성이 떨어지는구나.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유용성이 기억이 안 나면 왼쪽 지문 끝으로 다시 가시면 되잖아요. 여기가 유용성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게 유용성인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얼굴 합성은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얼굴을 뒤섞은 거죠. 자, 얘의 단점은 뭐죠? 장점은 일단 식별이 잘 안 되는 거고 단점은 뭐죠? 이거잖아요. 사실 얘네들은 지금 내용이 안 어렵잖아요. 그쵸? 스킵해서 빠르게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거야. 읽기 전에는 어려운지 쉬운지 몰라요. 그리고 이 수많은 정보에서 뭘 낼지 몰라. 근데 읽어가면서 아, 얘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얘는 좀 날려서 읽어야겠네? 이걸 판단이 되잖아요. 근데 이 판단을 하려면 같이 읽을 땐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해보면 문학도 비문학도 그렇고 같이 읽으면 내가 읽다가 그냥 본인이 답을 찾아내. 나는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다르게 읽었다는 얘기예요. 중요도 판단이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단락은 절반을 읽었지만 지금 제가 쓱쓱 하면서 얘만 보면 돼 라는 것만 지금 정확하게 하셔도 답은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7번 보세요. 자, 7번 같은 문제를 푸실 때 기억, 니은, 디귿이 너무 힘들어. 그럼 본인이 쓰는 거야. 아까 기억이 뭐였어요? 이미지 필터링이야. 아, 얘가 이미지 필터링이구나. 자, 그 다음에 니은이 얘가 아까 암호화구나.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합성이구나. 그럼 보세요. 자, 기억과 니은은 필터나 규칙에 따라 맞잖아요. 얘 필터 썼고요. 얘는 그 두 개를 바꿔주는 규칙이 있었고. 자, 그거에 따라 변환된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겠네. 별거 없네요. 1번 한 사람 바보. 자, 2번. 자, 이제 이거 뭐냐. 내가 봤을 때 7번 틀린 사람은 답이 없다고 생각한 게 아닐까 싶은 게 내 결론이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약간 발상해야 돼.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보세요. 그러면 얘가 지금 중점인데 변환된 결과 처리 영역에서 우리 둘 다 화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잘 보셔야 된다고 했고
그 밝기값이 바뀌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약간 발상을 해야 돼요. 직접적으로 안 써 있잖아요. 자, 여러분이 봤었을 때 아까 평균값이니까 일단은 바뀌는 건 기본이죠. 니은도 두 개가 짝지어서 바꾼다고 했으니까 바뀌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는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않을 수 있다는 건 바뀔 수도 있지만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열려져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건 조심해서 보셔야 되는데 자, 2번이 틀렸거든요. 뭐가 틀린 거죠? 맞춘 사람. 성훈이. 왜 틀렸지 2번? 그러면 둘 다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 다 바뀌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 만약 여러 개의 어떤 화소가 있었을 때 이게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화소 중에 하나는 평균값과 일치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 얘네들을 바꿀 건데 얘네들의 화소가 같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각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써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상을 못하시면 답을 못 찾죠. 자, 답은 2번이고요. 자, 3번 갑니다. 자, 기억과 디귿 모두 변환된 결과 처리 영역에 남아 보이는 것이 사람의 얼굴임이 인지될 수 있다. 그래요? 예를 들어 그 기억은 약간 뭉개져 보이는 거고 자, 니은은 약간 모자이크처럼 지금 처리가 되는 건데 어쨌든 아예 못 알아보지는 아니 미안해 디귿이구나. 자, 디귿은 지금 다른 사람의 얼굴을 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얼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지는 되겠죠. 요 정도로 가지고 못 알아보지는 않겠죠. 얘는 뭐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4번 보시면 자, 니은은 뭐 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얘는 암호화 시켰기 때문에 그 암호를 풀 수 있는 게 유출이 된다면 안정성이 좀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은 자, 변환된 후에도 특정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토대로 원본으로 온전한 복구가 가능하다. 어디 써 있죠? 얘 있죠? A, B, C, D에서 몇 줄 내려오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자, D에서 4줄 내려오시면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책하지 않고 넘어가셨어도 어쨌든 이게 이미지 암호화니까 그 부분 다시 스킵해서 읽어보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지금 7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8번 보세요. 자, 8번에서는 자, 여러분이 이 보기가 있는 글을 읽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윗글과 연결을 시키셔야 돼요. 여기를 읽으실 때 딴 건 다 됐고 뭘 찾아야 되냐면 이게 무슨 말이죠? 개인 식별이나 사생활 확인을 하지 않은 이게 뭐죠? 얼굴 익명화 기술이 적용된 이게 뭐예요? 그렇지. 이게 가명정보야. 지금 여기에서 얘네가 이 단어를 안 썼지만 가명정보를 사용했어. 자, 가명정보를 사용했어. 라는 걸 여러분이 윗글을 읽었으면 찾아내셔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이럴 수 있겠지. 아, 그러면 이 가명정보에 대한 활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 지금 뭐 얼굴 인식 프로그램 뭐 이런 얘기를 쓰네. 하고 여러분이 여기를 보는 거랑 그냥 보는 거랑은 다른데, 만약에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읽었는데, 아, 도대체 보기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경우가 있고, 아, 이거구나. 혹은 사례가 있는데 윗글하고 너무 비슷하네. 하고 캐치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 캐치하시면 그 정보 위주로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는데 못 파악하시면 일단 선택지만 읽어. 내가 가명 정보를 못 파악했어. 그래도 그냥 읽어. 읽어서 여러분이 좁힌 답에 답을 그냥 가시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를 그냥 찾아서 글의 일치처럼 푸셔도 되거든요. 근데 얘를 놓쳐버리면 물론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이 답이 제한적으로 지금 2개가 남을 수도 있어. 근데 일단은 파악이 되면 파악이 되는 대로 좁히시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끝까지 읽으세요. 왜냐면 답이 나올 수 있거든. 그래도. 그래서 해봤는데도 안 나오면 넘어가시면 돼요. 말했지만 너무 오래 끄실 거 없어요. 어차피 이런 반응, 즉 보기를 통한 반응 문제, 적용 문제들은 발상을 잘 못하시면 결국은 완벽하게 답이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는 해보시고 안 되시면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1번 잠깐 보세요. 자, 이거는 가명 정보를 파악하셨으면 1번은 그냥 빨리 넘어가는데 1번이 뭐가 틀렸죠? 이거 가명 정보야. 이걸 알면 1번이 쉬워요. 그치, 가명 정보는 동일 안 봐도 돼요. 괜찮아? 가명 정보를 알면 1번은 금방 지워지고 모르면 조금 생각을 해보겠죠. 2번은요. 자, 사진에 찍힌 인물로부터 별도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진을 수집하여 저장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겠어. 자, 얘는요. 지금 뭐 단어 하나가 걸려야 되는데 모르시면 3번. 자, 이미지 필터링. 우리 아까 이미지 필터링. 자, 이걸 적용하더라도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복원될 수 있으므로 여러분 복원될 수 있나요?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있죠. 아까 추가 정보를 이용해서 복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아요. 해당 사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가명정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말에서 사실은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를 잡아내면 좋은데 못 잡아내시면 네. 자, 그래서 얘는 아까 그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게 추가 정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복원될 수 있어. 자, 따라서 다른 어떤 정보랑 연관해서 지금 복원이 되니까 가명 정보가 되겠죠. 얘도 틀렸네요. 자, 그러면 4번 보세요. 각 기업이 비용을 지불한 고객에게 자, 여러분 암호화, 복호화 하니까 이건 뭐예요? 이미지 암호화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서 찾아보시면 되는데 자,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추가 정보에 해당하므로 유출에 유의해야겠어. 얘는 어때요? 자, 만약에 이 암호화된 사진을 전송한다면 당연히 이걸 풀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보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당연히 맞아요. 여러분이 그 이미지 암호화를 찾아보시면. 자, 그런데 이게 이 암호화된 걸 풀 수 있는 이 키가 있으면 복원이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 추가 정보라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는 게 추가 정보거든요. 1문단 끝에. 그럼 맞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풀면 유출이 되면 위험할 수 있겠죠. 얘는 맞는 얘기예요. 자, 5번 보세요. 각 기업이 을 연구소에 공급한 사진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민감정보다 할지라도 자, K 익명성의 값을 상당히 높게 하여 얼굴 합성을 한다면 별도의 동의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겠어. 맞아요? 여러분, 딴 건 몰라도 일단 민감정보라는 단어가 지금 딱 걸리잖아요? 자, 아까 민감정보 이용에 대한 것만 보셔도 돼요. 민감정보 이용할 때 어땠어요? 1문단 마지막에 가의 마지막 문단에 민감정보는 어떻게 하죠? 그래, 원칙적 처리가 금지가 되고 만약에 이용하려면 추가 동의를 받거나 아니면 법령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별도의 동의가 없이도 라고 했잖아요.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괜찮아요. 이미 여기선 여러분이 딴 거 아무것도 몰라도 이렇게 해서 이미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오면 좀 쉽죠. 그러니까 되게 문장이 길지만 키워드로 딱 여러분이 명시적으로 보이면 쉬운 거고 그게 보이지 않으면 좀 어렵겠죠. 왜냐면 이제 이런 게 없잖아. 얘도 맞는 말이고 얘도 맞는 말이면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어려운데 인과관계만 틀렸어 이러면. 근데 우리가 민감정보라고 했을 때 일단 얘는 무조건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얘는 쉽게 5번은 지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자 답은 4번인데 아까 우리 넘어간 2번 잠깐 보세요. 2번. 자 별도의 이용 동의를 받지 않았어. 자 내가 왜 넘어갔냐면 여러분이 대답이 빨리 안 나오시면 일단 실전에서는 넘어가겠지. 그러면 여러분이 선택지들이 때로는 연관되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봤을 땐 모르겠는데 끝까지 갔다 오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얘를 지금 봐요. 자,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더라도 사진을 수집하고 저장하는 것 자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가 안 되나요?
뭐가 문제죠? 그렇지. 여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동의를 받지 않을 때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이럴 때는 추가 동의가, 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가명 정보를 처리할 수가 있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어디 갔니? 어디 갔죠? 여긴가 보다. 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경우는 얘의 동의가 없어. 하지만 나머지는 일단 여러분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번 보시면 지금 얘가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위배되지 않으려면 아까 이렇게 특수한 목적,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뭐 이런 거에서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요거 위배되지 않는다는 건 틀립니다. 위배가 되죠. 괜찮아요? 네, 위배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추가적인 질문? 5번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5번은 뭐 답이 너무나 그대로 나와 있죠? 네, 5번에 1번은. 네? 요거. 지금 얘가 우리 아까 맨 처음에 이거 가명 정보의 뜻을 보셔야죠. 가명 정보는 식별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자체로는 식별할 수가 없고 다른 정보랑 연관해야만 식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써있냐면 일단 얼굴이 익명화됐어. 그러면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알아볼 수 없지만 만약에 얘가 별도로 추가 정보, 즉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썼다면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알아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누군지 구별할 수 없는 가명 정보죠. 이걸 통해서. 괜찮아요? 그래서 말했지만 아까 이거를 못 찾으시면 그냥 읽어가면서 여기 중간에 가명 정보라는 게 나오니까 가명 정보의 개념을 확인하시고 3번 선택지. 이게 왜 가명 정보가 될 수 있는가를 확인해야겠지. 그럼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미지 필터링을 정하든 이미지 암호화를 쓰든 얼굴 합성을 쓰든 얘는 다 가명 정보죠. 왜? 그 자체로 식별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미지 필터링 나왔고 여기는 얼굴 익명화 기술이라고 나왔지만 얘를 이미지 필터링으로 바꾸든 이미지 암호화로 바꾸든 아니면 얼굴 합성으로 바꾸든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 개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문학을 푸실 때 개념을 정의해주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용어로 풀어져 있으면 개념은 되게 중요해요. 아주 기본적인 글의 일치이기 때문에. 괜찮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도 말했지만 저걸 못 찾으셔도 선택지에서 가명 정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시면 얘는 아까 지금 중간에 한 학생이 화장실 가서 제가 그냥 따로 풀어드렸는데 13번은 지금 개별로 풀어드렸거든요. 다른 학생은. 지금 4쪽, 5쪽에서는 내가 봤을 때 지금 많이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많이 틀린 사람들은 풀어보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이렇게 많이 틀릴 질문이 아니거든. 근데 혹시 지금 10번, 11, 12, 13에서 질문 13번은 아까 개인적으로 풀어줬는데 지금 혹시 틀렸는데 내가 안 풀어준 사람을 위해서 그냥 아주 짧게만 방향성만 제시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철학자들이 나왔을 때 그들의 입장을 비교대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에 계속해서 말하지만 비문학의 트렌드들은 여러분들이 비교대조하는 거를 잘 읽으셔야 돼요. 공통점, 차이점. 그러면 여기서 지금 X의 입장이 복이야. 그럼 얘는 일단 모든 의도적인 행위는 모든이라고 했어요.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교 불가능성이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다. 여러분 이게 윗글에도 이 단어가 있잖아요. 중요해요. 일찍하고 넘어가야겠지? 자, 그리고 나서 물론 하고 쭉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건 얘 생각이 아니죠. 그래, 니네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그러나 이게 지금 X의 생각인 거예요. 만약에 얘가 성공적인 삶을 소망한다면 단순한 소망과 이에 따른 선택은 성공적인 삶에 추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자, 얘가 무언가를 소망한다면 거기에는 추가적인 가치가 생겨나는 거야. 즉, 같은 말을 또 했어. 중요하단 얘기야.
그러면 얘 소망과 선택이 적어도 값에게 있어서는 추가적인 가치를 갖는 이유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얘가 뭔가를 소망하고 선택하는 순간 추가적인 가치가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야? 얘가 뭔가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더 큰 가치를 갖는 삶을 선택한 것이다. 이게 다야. 그럼 여러분이 윗글을 보시면 윗글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뭐 팝핏이나 아니면 라츠나 얘네가 나올 텐데 여러분이 지금 이 아주 기본적으로 비교 불가능성에 대한 그 얘기에 대한 판단을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윗글에서 지금 보시면 원래는 맨 앞에 보시면 그 가치를 비교 불가능하다, 비교 불가능성을 인정한다 막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비교 불가능성이 있을 수 없음을 얘기했고 여기에서 한 명만 보자면 팝핏을 잠깐 보세요. 그럼 봐봐. 여러분이 이미 윗글을 읽으셨을 때 저는 지금 반대로 읽었지만 여러분이 윗글을 읽으셨을 때 이 얘기가 나오겠죠.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그럼 얘는 X의 입장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잖아요. 그쵸? 보기를 먼저 일단 윗글 먼저 상관은 없어요. 같은지 다른지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해주고 있잖아요. 뭐 우정에 대한 지금 사례가 나와 있잖아. 근데 얘는 아까처럼 지금 보시면 쭉 보시면 두 선택지 모두 가치 있는 선택지의 자격을 갖고 있다. 라츠는 우정이나 돈이 가치를 갖는 합리적인 이유를 찾고 평가하는 이성의 역할은 여기까지이며 그 이후의 선택은 다른 능력인 의지가 행한다고 한다. 하면서 라츠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를 갖는 선택지 사이에 자 보시면 자 단순한 소망에 따라서 그냥 소망에 똑같은 말이 또 나왔네. 소망에 따라서 얘가 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게 중요하지. 선택됐다고 해서 얘는 같아요? 달라요? X랑? 다르죠? 여러분이 X를 먼저 읽든 윗글을 먼저 읽든 상관없어요. 내가 스킵해서 문제를 풀 거야. 시간이 없어. 그러면 13번의 V가 짧으니까 13번을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뭐 팝핏이라든가 라츠라든가 이런 애를 찾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그걸 봐야겠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요거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잠깐만요. 팝핏, 얘가 라츠. 얘가 팝핏, 지금 이름을 체크 안 하고 넘어가서. 자, 팝핏, 라츠. 자, 얘 요거. 아까 체크 안 하고 넘어간 거. 요거.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 여기서 이제 거칠게 동일함의 관계가 어떤 얘기인가. 라는 것들을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죠.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얘는 지금 선택됐다고 해서 그 선택된 것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들 하고 여러분이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이러고 보시면 여러분이 13번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답이 안 나오시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 혹시 이거 틀린 사람 맞으시는 거죠? 네. 여기 13번 선택지에서 혹시 궁금한 거 있는 사람? 이거 개인적으로 질문한 사람은 했고요. 나머지 혹시 궁금한 사람? 괜찮나요? 네. 왜냐면 얘는 좀 내용이 내가 봤을 때는 이야기의 구분이 되게 명시적으로 나눠지고 선택지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덜 까다롭거든요. 첫 번째랑 세 번째에 비해서 13번만 좀 오답이 높았어요. 실제로 13번은 오답이 좀 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보기 적용 문제는 사실은 문제가 꼭 어려워서 오답이 높은 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애들이 3점이어서 안 풀거나 보기니까 안 풀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죠. 요 정도고 혹시 13번에서 추가적인 질문 없나요? 팝핏이나 라치에서 궁금한 거 괜찮나요? 네, 지금 팝핏 짧게 받고 라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 보세요. 자, 지금 얘가 예술을 볼 때도 뭐 예술 이러고 읽었는데 오 틀리겠는데 하고 내가 이제 오답률을 보니까 실제로 오답에서도 15, 16, 17이 랜덤으로 많이 지금 틀린 문제예요. 그래서 얘는 잠깐만 볼 건데 얘도 지금 정독하지는 않을 건데 뭐 그렇다고 지문이 완전 어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조금 선택지에서 조심할 게 있어서 얘는 조금 차분히 가볼게요. 자, 일단 1문단 보시면, 자, 내가 이제 얘를 읽을 거야. 자, 문제를 봤더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15번에 순수한 원점, 16번에 적용, 17번에 지금 이 문맥적인 어휘를 물어보는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이 본문을 보시면 이런 거죠. 자, 이제 뭐 예술가 한 명 콕 집어서 얘기하네. 자, 그 당시의 시대 배경,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네. 이러한 시기였어. 근데 아직 수상 미술이 본교가 되지 않았는데, 않았던 만큼 그의 작품은 미처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시도구나. 자, 그랬구나. 그럼 얘를 되게 새로운 시도로 봤고, 약간 지금 이게 추상 미술이 본격화되지 않았는데 새로운 시도니까 얘가 약간 추상 미술 쪽을 얘기하는 것 같구나. 거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 절대주의라 일컬어지는 말레비치의 회화는 얘를 지금 아예 지금 절대주의라고 딱 지금 찝었네. 자, 오늘날에도 현실의 대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예술을 일종의 철학적 사유의 통로로 삼은 미술이라고 이렇게 평가하는구나. 이거는 그 말레비치가 지금 나왔던 그 시대적 배경이라든가 아니면 얘가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네. 말레비치 얘기네. 근데 그 다음 보니까 그 다음도 계속 지금 말레비치를 얘기하고 있구나. 자, 그럼 그 다음 보세요. 근데 말레비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교해주고 있네. 이런 애들은 바꿔치기 하기 좋죠. 왜냐면 그냥 단순히 말레비치에 대한 얘기만 물어본다 하더라도 이렇게 섞어서 내면 애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얘네들 뭐 입체파랑 연관시켜서 내든 얘만 단독으로 내든 글에 일치해서 이런 애들 이렇게 섞어서 비교대조하는 애들은 장난치기 되게 좋은 부분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다양한 시점에서 바라본 입체의 여러 측면을 2차원의 평면이야. 여러분 이게 지금 2차원이죠. 그렇게 종합한 입체파의 영향을 받았어. 그럼 얘도 이랬단 얘기죠? 자, 이 화풍은 일찍부터 대상의 통일적인 형태와 3차원적인 공간성을 파괴하는 경향을 지녔구나. 다만 주의하셔야겠죠? 입체파가 대상을, 자,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선택, 요 단어 잘 보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입체파가 대상을 기하학적인 단편으로, 자,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얘는 입체파에 일하고 있는 거야. 자, 얘가 단편으로 분해했어. 근데 얘는 분해로 끝난 게 아니라 종합을 한 다음에 실제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자, 우리가 계속 얘기한 말레비치는 그냥 뭐해? 분해 그 자체의 가치를 부여했구나. 둘이 다른 점은 지금 분해하고 종합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구나. 자, 그 다음 경험적 현실의 대상을 화폭에 옮긴 회화는 환영에 불과한다. 자, 그냥 경험을 옮긴 거는 환영에 불과해. 자, 그래서 실제를 보여주지 못하지만, 자, 얘는 뭐야? 그 환영을 제거한 애가 대상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인 바로 뭐다? 순수한 원점을 보여준다. 자, 여기에 순수한 원점이 문제 있었고 앞뒤 흐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다. 순수한 원점이 뭐야?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대상이 막 드러나려는 순간을 순수한 원점으로 봤구나. 자, 이는 말레비치가 마음을 기울여서 열중했던 형식주의 문학이라는 애가 있는데, 자, 지금 또 다른 애가 나왔죠. 얘가 지향하는 바랑 유사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했어? 똑같다는 게 아니라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습관화된 언어 사용이 바로 뭐냐? 참된 지각을 방해한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일상 언어를 뭐 했어? 파괴해서 표현을 했다. 자, 이렇게 문학에서 일상 언어를 파괴하듯이 말레비치도 뭐예요? 우리가 일어난 회화라고 한다면 있는 그대로 대상을 재현하는 거를 가장 기본으로 보는데 얘는 오히려 그 구체적인 대상의 재현을 어떻게 할수록? 지울수록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랑 같은 얘기잖아요. 예술 지문 보실 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했어요? 비슷한 내용들 또는 비슷한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 애를 연관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이 지문을 읽으시면 알겠지만 같은 의미를 단어를 계속 바꿔서 표현해줬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잠깐 볼게요. 잠깐 문제를 보죠. 자, 어디 볼 거냐면 뒤에 문제 잠깐 보세요. 이 순서 원점. 1번 맞아요, 틀려요?
장난쳐. 이거 되게 약간 짜증날 수 있어. 자, 1번 맞아요, 틀려요? 왜 틀리죠? 맞는 거 아니야? 그렇지. 드러낸 게 아니라 드러나려는. 그러니까 아직 드러났어, 안 드러났어? 아직 안 드러난 거예요. 드러나려는. 아씨, 장난해? 뭐 이런 느낌이죠. 드러나려는. 그러니까 얘는 아니야. 자, 그 다음. 일단 2번 알 수 없고 3번. 현실의 환영이 모두 제거됐다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근데 부재 일시적 얘기는 아직 없고. 자, 그 다음 4번.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오던 세계가 꿈틀거리면서 태동하려는 모습이다. 자, 얘는 맞아요, 틀려요? 몰라요? 넘어가죠. 내가 봤을 땐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자, 물질이 제거되면서 기존의 회화 질서도 소멸되어서 그 어떤 가능성도 막혀댔다. 자, 어떤 뭐 대상의 재현이 지금 거의 환영이 제거되니까 여기까지 맞는데 여기까지는 알 수가 없네. 자, 사실 여기까지 풀면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읽으면. 근데 아직 안 나오면 더 가볼게요. 네, 더 가볼게요. 그냥 여러분이 하는 대로 그냥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체적 형상을 초월한 기하학적 형태와 순수 색채가 생성의 근원, 곧 절대적인 것. 그래서 아까 얘를 뭐라고 했어? 절대주의. 지나갔네. 네. 예, 절대주의라고 일컬어준다고 했잖아요. 뭐 같은 얘기 반복되고 있네.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 체크 안 하고. 자, 그래서 이 구체적인 형상을 초월했어. 왜? 아까 요거 환영을 제거했어. 대상의 구체성을 지웠어. 구체적인 형상을 초월했어. 지금 다 같은 얘기예요. 다 같은 얘기야. 자, 이제 이런 거. 또 기하학적 형태와 순수 색채가 생성의 근원, 즉 절대적인 것이라고 표명하면서 얘는 자, 이제 이 구체적인 작품이 나와요. 지금 요거 검은 사각형. 자, 그 다음에 이 흰 사각형 얘기. 누가 봐도 내겠지. 사례가 나왔는데. 자, 그럼 얘는 뭘 얘기하겠어? 자, 검은색은,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얘 사상은 이렇게 얘기를 한참 해주고, 딴 애랑 비교해가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줬어. 여기 새로운 얘기가 나올 확률은 적죠. 왜? 이 얘기의 적용이야. 단어가 똑같거나 단어가 약간 다르게 쓰일 뿐 의미는 같겠죠. 이해되시죠? 그럼 그걸 찾는 거야. 자, 검은색은 물질의 제거를 의미한다. 여러분이 물질의 제거. 그 현실의 재현을 제거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물질의 제거. 동시에, 자, 동시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제거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회화 질서를 소멸한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한 것은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아까 어디서 본 단어 있죠? 영원한 소멸이 아니라 자, 새로운 실제가 탄생하려는 찰나. 이거 어디서 봤던 단어지?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대상이 막 나타나려는 순간. 이제 뭐야? 그냥 같은 얘기, 같은 얘기, 같은 얘기야. 나는 실제로 여기까지 읽고 얘 보고 그냥 나머진 찾아서 읽었어요. 그냥 정독해서 읽지 않고. 어차피 왜? 구체적인 얘기 똑같은 얘기를 할 거야. 단어만 달리겠지 뭐. 하고 풀었어. 그러니까 끝까지 정독해서 풀든 그냥 나처럼 여기까지 풀고 대충 지금 사례가 나오니까 요 얘기가 나오겠네 하고 하든 상관은 없어요. 본인이 어떻게 읽느냐는 사실은 정해진 건 아니니까. 근데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구체적인 사례 부분은 그냥 얘가 적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좀 날려서 읽고 문제 풀면서 스킵해서 찾으셔도 사실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얘를 보시면 자, 요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 단어들 잘 보세요. 일시적인 부재야. 자, 관습적으로 인식되던 세계가 모두 지워졌어.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영되던 실제가 지워졌어. 환영이 지워졌어. 물질이 지워졌어. 그리고 새로운 실제가 탄생할 거야. 새로운 실제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들이 지워지는 거야. 그러면 기존의 것이 지워지고 새로운 것이 탄생하는 그 아주 짧은 부재. 그때는 아무것도 없겠죠. 근데 그게 영원한 부재가 아니라 얘가 사라지고 그 아주 짧은 찰나의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실제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아까 이 얘기 봐봐. 좀 다시 가봐. 하고 좀 다시 올 거 아니에요. 2번 영원한 소멸과 일시적인 부재가 공존해요?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게 지워지죠. 자, 부재가 극히 일시적이다. 맞네.
자, 관습적이 지금 태동하는 거예요. 태동은 막 얘가 지금 생겨나려고 움직이는 거야. 우리 애기의 태동을 느낀다 이런 거잖아. 어떤 움직임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얘는 소멸되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 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어요. 요 얘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봐봐. 지금 아까 내가 이 관습적 얘기할 때 왜 저게 지울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 앞에 지금 보시면 기존의 습관화된 언어 사용이 지금 파괴돼야 된다라고 얘가 얘기를 했고 이걸 지향했다고 했잖아.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면 현실의 것을 지우고 기존의 것을 없애버리고 이런 얘기니까 결국 이 얘기, 이걸 지향했다는 얘기가 결국 이 얘기랑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추리가 되는 부분과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때 그냥 끝까지 읽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예술은 같은 단어로 많이 바꿔서 말하는 애들이 많아서 잘 찾아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봐봐. 자, 그 다음 가능성으로 충만함으로 꿈틀거리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보시면 똑같아. 여기 나왔잖아요. 일시적인 부재가 아까는 검은색이었다. 아까는 뭐예요? 검은색. 즉 소멸. 이게 검은색이었다면 이번에는 흰색이야. 자, 그 흰색은 텅 빈 것이면서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틀렸잖아요. 이걸 왜 틀려? 맞아야지. 잘 읽으셔야 돼요. 잘. 만약에 두 번째 지문을 날리고 세 번째 지문을 읽었다. 그럼 내가 봤을 때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셨다면 6번은 맞아야 돼요. 아니 15번은 맞아야 돼요. 까지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리을을 같이 풀어볼 건데 자, 리을 부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지금 계속 같은 얘기구나. 그러면 지금 말레비치에게 흰색은 텅 빈 거. 텅 빈 건 뭐예요? 나온 단어로 뭘로 바꿀 수 있을까? 그래, 일시적인 부재. 또요. 소멸.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건 뭐예요? 다른 단어로 바꾸면? 새로운 것이 생성되는 거. 그러니까 이 흰색이라는 게 앞에 나온 거랑 똑같아. 기존이 소멸되면서 새로운 것이 아까 탄생한다. 아까 검은 사각형도 그 얘기 나왔잖아요. 기존 게 소멸하고 새로운 게 탄생하려는 그 찰나, 일시적인 부재.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단어만 바뀐 거예요. 그 밑에 봐봐. 이런 어떤 터치를 통해서 있음과 없음의 공존. 그게 뭐야? 아까 부재인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랑 똑같은 얘기예요. 소멸과 새로운 것의 생성. 이 얘기지. 그리고 이제 밑에는 칸딘스키가 나오는데 일단 잠깐 스톱하고 얘 그럼 이제 확인되잖아요. 까지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봐봐. 여기까지 하시면 얘가 4번이 나와야 돼요. 얘를 새로운 실제가 탄생한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건 생성이 아니라 텅 빈 것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했을 때 텅 빈 것은 소멸, 부재라는 단어가 있어야 이중적으로 해석이 되잖아요. 그 부분이. 텅 빈 거인 동시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럼 텅 빈다라는 걸 소멸이나 부재로 해석을 해야만 동시라는 말이 설명이 되죠. 괜찮나요? 17번 혹시 헷갈리는 거 있는 사람? 요 정도 읽어드렸으면 뭐 기억, 니은, 디귿, 미음에 대한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애들이 이것도 지금 15, 16, 17이 랜덤으로 지금 다 오답이 높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높았던 게 16, 17이거든요. 이 지문에서 오답이 제일 높았던 게. 그러니까 요 세 개인 거야. 아까 여러분이 그 뭐였지? 8번.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그 합리적 선택 나왔던 부분에 13번. 그 다음에 지금 뭐 16번, 17번. 얘네가 지금 비문학에서는 제일 오답이 높았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해야만.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해. 이게 오답이 높은 이유가 세 번째니까. 세 번째니까 애들이 그냥 순서대로 읽은 애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시간상 지문을 날린 애들도 있을 거고. 쉬운 줄 알고 대충 풀었는데 하고 애들이 대충 읽어서 오히려 또 날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같은 의미. 사실 지금 막상 같이 읽어보니까
내용은 그냥 사실 절반이 끝이죠. 나머지 지금 여기 검은 사각형이랑 그 얘기들은 별 얘기가 없어요. 같은 단어들이야. 근데 얘네들은 빨리 읽 때, 천천히 읽 때 상관은 없는데 이 중요한 반복되는 단어들이 뭐가 같은 의미인지를 못 찾으시면 빨리 읽던 늦게 읽던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술을 읽으실 때는 누가 만약에 사상가가 나왔어? 누가 같은 얘기, 누가 다른 얘기 이거랑 한 사람이 나오든 어떤 하나의 경향이 나왔을 때는 그 경향을 가지고 같은 단어로 표현한 아이들, 즉 같은 뜻인데 표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걔네들을 구분하는 게 예술지문, 인문지문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걸 못하시면 읽는 게 의미가 없어. 왜? 지문은 안 어려운데 선택지에서 구분을 못해요. 이런 거. 천천히 펴는 거 괜찮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번도 마찬가지예요. 그 앞뒤 문맥을 모르면 이거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앞뒤 문맥을 이해를 못하시면 17번은 되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예를 보세요. 자, 지금 칸딘스키 안 읽었지만 그냥 가볼게요. 자, 지금 몬드리안 잠깐 보시면 자, 얘는 잘 보세요. 내면의 감정이나 정신이 아니라 그럼 얘를 부정한 거고 지금 대상에 내재된 불변의 실제에 주목했는데요. 그리고 예를 들어줬잖아요. 자, 예컨대 그는 만약에 나무를 그린다. 그럼 이런 거야. 우리가 나무를 그렸을 때 막 이렇게 뭐 그럴 수 있잖아. 정말 아주 사실적으로 나무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단순화시키고 그리고 나중에는 뭐냐면 이렇게 그렸다는 거예요. 이 몬드리안이 이런 식으로 그렸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자, 가장 일반적인 보편상을 그렸다. 단어들을 잘 보시고 자, 그래서 경험적인 대상을 개념의 기본 요소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 단순화시키면서 공통적인 요소, 크게 보편상. 이 단어들. 자, 그래서 보편상을 추출했다. 아, 지금 일단 얘가 주목하고 있는 단어들은 지금 요 4개. 일반적, 보편성, 단순화, 공통요소. 요 단어를 봐야겠구나. 그리고 나무를 그릴 때 어떻게 했어? 아까 수평선, 직선, 이런 이원성의 기초에서 나무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그림들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지금 그렸다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도형과 색의 조형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지만 몬드리안은 바로 뭐다? 이거 자체를, 자, 이것도 중요하다고 느끼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유기적인 구성이라고 생각은 했지만 얘 자체를 미적 요소로 삼은 거는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이제 비교하는 건데 잘 보세요. 자, 몬드리안 지금 다 주어는 몬드리안이야. 그리고 나서 이체파, 말레비치, 칸딘스키. 그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이렇게 묶어서 읽어주셔야겠죠. 자, 입체파는 아까 한 문제밖에 안 나왔잖아요. 바로 보시면 되죠. 아까 이체파 얘기 여기 있었잖아요. 아, 윗글에서 말레비치랑 지금 비교했는데 여긴 다시 몬드리랑 비교하고 있네. 자, 3차원의 공간성에서 벗어나서 대상에 내재된 실체를 보여주는 것에 긍정적이었겠군. 자, 입체파 보세요. 자, 입체파가 3차원 공간에서 벗어나가 맞을까요? 틀릴까요? 왜 맞죠?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러이러한 경향을 받았기 때문에 얘도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입체파도. 요거 잘 보셔요. 얘의 영향을 받아서 얘가 이러한 경향을 띄었기 때문에 입체파도 이러한 경향을 띈다. 3차원의 공간성을 파괴하려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입체파는 분해해서 종합해서 대상의 실제를 보여주려고 했다. 단어잖아요. 여기 보시면 입체파 3차원 공간성 벗어났고 실제를 보여주려고 했다. 몬드리안. 자, 몬드리안 보시면 지금 얘가 대상이 내재된 불변의 실체에 주목했다. 자, 3차원 공간성에서 벗어나서 이제 요 말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3차원 공간성에서 벗어난다는 말을 여기에서 지금 보시면 자, 이런 3차원 통일된 형태와 3차원적 공간성을 파괴하는 경향을 띄었고 자, 그래서 대상을 이렇게 분해해서 실제를 보여줬고 라고 이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원 공간성을 파괴했다라는 게 결국은 이 대상들을 다 분해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나왔었고 이 현실의 경험적 현실을 지금 제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얘도 뭐냐면 실제로 이 3차원 상에 우리가 지금 다 이 3차원 상이잖아요. 이 안에 존재하는 것들을 제거했어. 아까 그 나무에 대한 이야기랑 연관시켜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3차원 공간성에서 벗어나서
대상의 실제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이거 단순화시킨 얘기랑 연관시키면 되는데 요거를 조금 찾기 힘들 수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아주 명시적으로 드러난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 단어는 있긴 하지만 보기에서 몬드리안은 3차원 공간에서 벗어났다라고 직접적으로 써있진 않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좀 생각은 해보셔야겠죠. 그런데 얘에서 못 찾았어도 입체파와 달리라는 말이 여러분 틀렸기 때문에 입체파에 주목을 했으면 찾지 않았을까? 몬드리안을 몰랐어도 라는 게 내 생각이고. 자, 네. 네, 1번이 답이네요. 네. 자, 지우고 답도 지우고. 자, 적절하지 않으니까 얘가 답이겠죠. 네. 지우고 답도 지우고. 자, 지금 보시면 뭐 2번 괜찮지 않을까요? 굳이 2번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3번 몬드리안은 말레비치와 마찬가지로 도형과 색을 유기적으로 구성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에 부정적이겠군. 몬드리안 얘기 여기. 자, 그 자체를 미적 요소로 삼은 게 아니다라고 했었으니까 뭐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고. 자, 4번. 자, 칸딘스키는 아까 안 읽었던 부분에 있는 건데 혹시 지금 칸딘스키 잠깐만 짧게만 볼게요. 혹시 화장실 갔다 올 사람 알아서 갔다 오세요. 자, 칸딘스키가 지금 마지막에 지금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여러 색채와 기하학적 형태들을 내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한 것과 대비된다. 자, 그래서 인간의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회화는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 자, 그래서 각 조형 요소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구성하였다. 자, 이거는 지금 칸딘스키랑 몬드리안은 지금 다르죠? 이게 좀 다른 점이죠? 자, 얘는 의미를 부여한 건 아니었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네, 인간의 정신세계를 만약에 표현한다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 하고 지금 예를 들어주고 단순한 구성미를 넘어서 내면 세계를 표현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말레비치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이 칸딘스키랑 몬드리안을 보시면 지금 아까 몬드리안은 내면이나 정신이 아니라 내재된 불변이었죠. 그런데 지금 칸딘스키는 인간의 정신세계, 지금 내면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게 차별점이고 그 다음에 각 조형 요소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도 차별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4번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칸딘스키는 내면 세계, 정신 세계를 표현했지만 지금 얘는 이런 게 아니라 이거에 주목했다라고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몬드리안이 있기 때문에 4번 네, 부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몬드리안은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다 가능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는 공통점이죠. 색채 활용. 그 다음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추상에게는 긍정적이었겠군. 지금 얘가 보시면 구체화된 대상이 아니라 단순화시켜서 지금 추상화시켜서 지금 표현을 해주는 요 내용들. 얘가 직접적으로 추상이라는 단어가 써있진 않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아까 기하학적 형태. 어디 갔니? 여기는 없었나? 여기는 없구나. 여기는 없으면 좀 이걸 찾아내기 좀 힘들 수는 있겠네. 지금 5번 보시면 자, 색채 활용하는 건 괜찮을 것 같고 자, 기하학적 형태를 구성하여 표현하는 추상이 긍정적이었겠군. 자, 일단 칸딘스키는 이게 써있으니까 칸딘스키는 이제 써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 보시면 칸딘스키, 기하학적 형태, 추상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면 직접적으로 얘는 뭐 기하학적 형태, 추상 이런 얘기는 없어.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얘가 선이라든가 아니면 도형이라든가 색이라든가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아까 앞쪽에 칸딘스키에서도 지금 도형이랑 색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결국 이런 도형이나 색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요런 것들이 지금 같은 얘기구나라고 생각을 좀 이거는 약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6번 같은 경우 어려운 게 약간 직접적으로 드러난 부분도 있지만 약간 추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이해하시고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시면 16번은 조금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몬드리안은 직접적으로 기하학적 형태라든가 추상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있구나. 미안해. 있네. 여기 있네요. 추상이에요. 네. 그리고 이런 선, 도형 이런 게 기하학적인 거예요.
요 단어만 캐치하면 되겠네요. 요거는 지금 나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윗글에 칸딘스키에서 도형이랑 색채나 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랑 연관을 시킬 수 있으시면 지워지는 거겠고 그걸 연관을 못 시키면 틀리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 보시고 16번에 1번이 혹시 질문 괜찮나요? 네,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1, 2분만 잠깐 쉬었다가 문학하고 마무리할 거거든요. 문학은 금방 끝날 건데 혹시 지금 화장실 갔다 오거나 물 먹을 사람 갔다 오실래요? 괜찮아요? 네. 2분 정도 있다가 다시 시작할게요. 네. 힘든 사람 잠깐 쉬세요. 지금 약간 힘드신 것 같아서. 잠깐 환기 좀 시키고. 문학은 24번 제외하고는 질문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힘들지?